사출 성형기와 CA의 결합, 국내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실은 이 세미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계세요. LG화학에서 신동철 팀장님이 수지를 이 시사출을 하는데 좀 예,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금형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김종선 박사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세미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신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출 성형 과정에서 사출 성형 시뮬레이션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프로세스가 되었습니다. 이 금형이라고 하는 안쪽을 들여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해진 이 금형들을 사실은 엄밀성 있게 좋은 한 번에 금형을 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계속 대두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적확성입니다. 실제와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같은가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의 대표이사님과 또 부사장님과 사장님들께서 한국금융비전포럼에서 여기 표현된 것처럼 CA의 적합도가 불일치하다, 향상이 필요하다, 프로세스로는 이렇게 갖춰져 있지만 참 어려운 현재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CA의 이론적인 배경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지의 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CA의 메커니즘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실제하고 같은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현장의 조건과 시뮬레이션의 조건이 굉장히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것은 이제 만드라트라고 해서 연꽃 만개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출 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변수, 파라메타들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파라메터가 다양합니다. 금형, 또 플라스틱 수지, 그리고 제품 설계적인 측면, 사출기, 또 실제 환경, 그리고 성형 조건, 또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을 시뮬레이션으로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양품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렇게 공사출로도 좀 해보고 금형을 열어보도 사출도 해보고요. 금형을 닫고도 사출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실제 사출기의 메커니즘과 시뮬레이션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1시간 안에 이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우리 이번 시간이 사실은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이번 이제 세션이 끝나게 되면 아마도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 아마 심 링크가 추가적으로 정식 오픈이 된 다음에 더 구체적인 세미나가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형을 닫고 사출을 하면 성형 램 스피드가 이대로 잘 나오는데 금형을 닫고 사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연두색처럼 속도가 이렇게 저하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압력이 제한이 걸리면서 실제 속도와 세팅한 속도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존 부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존 부품이 아니고 새로운 부품이라고 하면 바로 최적화를 진행하면 됩니다. 충전 최적화, 런너 시스템이나 냉각 시스템, 부합 시스템, 변형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프로세스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 제품이라면 그리고 기존의 어떤 시뮬레이션의 적확성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다음과 같이 이런 적확성을 먼저 올리는 기존의 문제를 얼마나 실제와 잘 복제를 하느냐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제가 완료가 되면 이제 최적화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연구들 스파이럴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실제하고 이동거리가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좋고 나쁘고 이런 판단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스파이럴 테스트는 아주 기본적으로 지금 실제보다 시뮬레이션이 더 많이 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인데, 그러면서 이 시뮬레이션의 소프트웨어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연구를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주 기본적으로 유동 거동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 크로스 WLF 모델 안에 이렇게 압력에 따라서 점도가 달라지는 현상 같은 이런 변수값들이 0으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의 점도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EDNC에서 교육하는 몰드플로 교재에도 이렇게 D3가 적용된 것과 적용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유동거리가 차이가 있고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은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이런 인젝션 몰딩 레어미터와 같은 점도 측정 장비를 매번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것도 실제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결과들을 보면 D3가 없을 때의 결과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D3를 적용하게 되면 실제와 굉장히 가까워지는 값을 이제 보이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실제 D3가 측정된 곳과 임의의 D3 값을 넣었을 때의 점도의 차이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60메가파스칼일 때의 점도와 0메가파스칼일 때의 점도는 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60메가파스칼일 때의 점도는 잘 맞는다 하더라도 0메가파스칼일 때의 점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지금 여기가 1000이죠? 여기가 1000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EDNC 유지보수하고 있는 이제 수지 업체에 한번 점도를 측정을 한번 해봐 주세요라고 저희가 요청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크로스 WLF의 실제 이 캐필러리 레오미터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점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이 정도를 측정했을 때 크로스 WLF로 피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로테이셔널 레오미터를 가지고 점도를 시어 레이트가 0에 가까울 때까지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보통은 뉴트니온 구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부분에서 난뉴트니온 구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시어 레이트에 따라서 점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 근데 여기는 거의 안 달라지죠. 이렇게 안 달라지는 부분이 실제 점도를 측정해 보니까 그렇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일자에 가깝게 점도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하고 좀 다를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점도의 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론입니다. sim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몰드플로우의 결과를 익스포트하거나 또는 모디파이하거나 임포트하는 기능을 테스트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실제하고 가까워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은 에어백 커버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두께는 2.5T지만 일부 두께가 12mm 정도 되는 아주 두께가 두꺼운 후육부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형은 생기원에서 이제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진 금형이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금형 모델링을 좀 진행을 해 보았고요. 외곽에는 이렇게 냉각 라인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쪽 안쪽 이 내부에는 코어 측에는 냉각 라인이 좀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열 집중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림링크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림링크 이제 관련된 문서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몰드플로우 사용자들은 하트 런너에 대한 모델링까지 또는 스프루까지만 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계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출기에 이 노즐 모델링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저희 몰드플로우 카페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왔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심링크 개발자들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해놔라. 그래야지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까지 모델링을 진행을 좀 했었고요. LG화학에서 아사수지 두 그레이드를 이제 테스트하는데 같이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 주셔가지고 두 개의 수지 그레이드를 좀 제공받았고요. 하나는 저점도 수지, 하나는 고점도 수지로 테스트를 좀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점도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해보고 물성에 대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았는데 정확하게 좀 이해를 못하고 진행했던 부분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레이드의 앞부분이 비슷하면 LI912라고 하는 아사수지 같은 회사에서 이 정도 그레이드 이름이 같다라고 하면 같은 수지라고 저는 이해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수지는 LI912 뒤에 V 또는 F 이런 값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실제 수지 물성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몰드플로우의 DB에 그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근데 LG화학에서는 최근에 이 두 가지 그레이드 실제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에 문의를 하시면 최근에 측정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측정한 데이터를 모르고 과거에 그냥 그레이드가 앞부분만 똑같은 거면 같은 것인 줄 알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뒤로 맞추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했는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량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사출 성형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잡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실제 사출 작업자들이 계량도 잡고 상세한 조건들을 잡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계산적으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스크류 직경이 얼마인 줄 알고 그러면 단면적으로 알 수 있고 보통 이 직경의 15%인 한 6mm 정도를 우리가 쿠션 양으로 넣는다 이렇게 뭐 일반적인 가정으로 이제 하게 되면 수지의 밀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스크류의 직경 대비 이제 런너 시스템과 그리고 이 제품의 중량을 기반으로 해서 볼륨을 계산하게 되고 이 볼륨을 쿠션하고 더해주기만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스타팅 램 포지셔닝에 대한 계산을 산술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실제 사출기에서 배합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몰드플로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건을 우리가 임의로 잡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건을 우리가 정말로 잘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recommended 램 스피드 프로파일 값을 다음과 같이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환산해서 absolute 램 스피드 프로파일로 계산해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 사출기의 어떤 성능과 또 유동 선단의 면적을 고려해서 램 스피드를 이렇게 다단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recommend 램 스피드 프로파일 같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사출기와 사출 성형 해석자는 좀 멀리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형 조건을 다음과 같이 입력하게 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유동 패턴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미성형 없이 잘 충전이 되었고요. 최근에 몰드플로우는 보합에 대해서 오토매틱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보합을 오토매틱으로 주게 되면 중량의 변화에 따라서 중량의 변화가 없을 정도까지 보합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기능인 거죠. 제가 오토매틱 기능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요. 보합이 일단 일반적으로는 VP 전환 이후에 한 80%를 10초간 줬던 그런 기능이 지금은 오토매틱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실제 VP 전환 시점에서의 압력은 36메가파스칼이지만 보합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시간도 한 20초로 오토매틱하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실제 이제 사출을 해 가면서 중량의 변화가 언제까지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여기에서 보합 시간의 변화를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보합이 13초까지 들어가게 되고 여기 13초까지 중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14초 이후부터는 보압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충전 시간을 우리가 한 2.3초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략 뭐 17초, 16초, 17초 정도가 실제로 이게 성형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한 20초라고 하는 이 값은 유의미하다. 오토매틱 기능을 좀 사용할 만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VP 전환 시점에서의 압력은 한 36메가파스칼 정도가 됐고요. 형체력과 싱크마크 인덱스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은 실제 사출 전에 테스트를 한 거라 이렇게 프라미티 스터디를 이용하게 되면 1초부터 3초까지 10단계로 한번 사출을 해보자. 그랬을 때 성형 압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해보았고요. 수지가 달라졌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했고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뭐 912 수지 같은 경우에는 한 40메가파스칼 대 그리고 941 수지는 한 80메가파스칼 대의 성형 압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DOE를 돌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형체력을 성형 조건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성형 압력의 변화와 또 치출 온도의 변화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금형의 온도의 핫스팟이 일어나는 영역과 이것이 정상 상태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고요. 실제 사출하는 현장에서 김구현 팀장님이 여기 성형 조건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형의 온도는 몇 도 정도 되고 실제 프로브 타입으로 수지의 온도는 몇 도 정도가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의 중량의 변화와 실제 금형을 이렇게 열고 사출하기도 하고 또 닫고 사출하기도 하고 이런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관심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제 사출 조건과 시뮬레이션의 조건이 유사한가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서두에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실제와 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수지 불성을 정확히 잘 모르고 앞에 그레이드만 비슷하면 같은 것인 줄 알고 선택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몰랐던 사항을 그대로 여기다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출 성형 작업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패밀리 어브리베이션 그냥 같은 PP 종류의 뭐 파이버나 이런 것들이 그냥 같다라고 하면 필러 조건이나 이런 것이 같다라고 하면 그냥 대체 그레이드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사출 현장에서 85메가파스칼 정도의 성형 압력이 나왔던 것이 시뮬레이션에서는 36메가파스칼이 나왔다는 것이죠. 한 42%의 수준이고요. 실제하고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1단 속도 제어 1대의 결과고요. 이제 다단 속도를 제어했을 때의 그림입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 912 소재를 다단으로 진행을 했을 때 VP 전환 시점에서의 압력은 대략 80메가파스칼 정도 됐으나 시뮬레이션에서는 31메가파스칼 수준으로 대략 38.8%의 수준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수지가 달라진 거예요. 941 수지, 이거는 점도가 높은 그레이드였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려서 이 실제 그래프를 이제 따갖고 온 겁니다. 사출기에서 나온 그래프예요. 사출 속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단 사출로 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단으로 쭉 밀었는데 아까하고는 조금 그래도 가까워지긴 했습니다. 이 그레이드는 941 수지는 912 소재에 비해서 조금 가까웠어요. 한 72% 수준 1단으로 했을 때. 그리고 패턴도 좀 비슷하죠. 이렇게 패턴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는 많이 달랐는데 이게 이제 아까 거였는데 얘는 패턴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것도 많이 다릅니다. 패턴이 여기서 올라가다가 보합이 이제 50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수지가 바뀌게 되니까 얘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좀 유사한 패턴을 가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압력이 이렇게 뚝 떨어지죠. 얘는 실제 그 사출기에서는 한 번에 떨어지지 않고 약간 이렇게 턱이 저어가면서 부드럽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고객사들에서 문의를 하시면 리스폰스 타임을 좀 바꿔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리스폰스 타임은 사실은 각도만 주어지지 이렇게 둔턱이 주어진다든지 이런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941 소재를 다단 사출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여기도 약간 이제 산이 한 2개 정도, 실제는 산이 하나, 둘, 셋, 4개 정도의 산이 있는데 얘는 한 2개 정도로 나오고요. 예, 4% 수준, 한 65%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그런 실제 수지의 물성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일단 LG 화학 소재 중에 이 아사 수지를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6개 그레이드 정도를 이제 같은 아사 그레이드를 이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때 보니까 일단은 아까 되게 실제하고 많이 달랐던 수지가 브론즈예요. 일단은 우리가 퀄리티 인디케이터라고 얘기하는 실제 수지가 정말 최근에 측정되느냐 또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됐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지표를 이제 알려주는 게 이 인디케이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98년에 이 점도가 측정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조금 간략화된 점도 측정 방법을 이용했었던 거죠. 얘가 정말 실제하고 많이 달랐던 그레이드입니다. 그리고 941은 그래도 실제하고 좀 더 가까웠긴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골드 수지였어요. 골드 수지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압력 의존성 계수 D3라고 하는 값을 확인을 해보니까 941 수지와 912 수지가 모두 없었습니다. 네, D3가 모두 없었어요. 그래서 0메가파스칼일 때의 점도를 보면 지금 여기 이 색깔과 이 색깔이 거의 만나죠? 0메가파스칼일 때와 50메가파스칼일 때의 점도가 같다라고 여기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수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5번, 6번 수지는 압력에 따라서 점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2가지 그레이드를 제외하고는 1, 2, 3, 4번을 압력에 따라서 점도가 달라지는 그래프가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체 그레이드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D3만 입력해서 실제하고 맞춰 볼 수 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D3만 적용하게 되면 실제하고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점도가 비슷하고 이게 D3가 있는 수지를 여기서 대체 그레이드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이제 심링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형 조건을 입력할 때 사출기의 성능을 고려한 사출 조건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 유량 또는 뭐 램 스피드가 한 번에 기준치로 그냥 푹 하고 가버리지 얘가 실제 사출기의 성능의 그 리스폰스 타임을 그대로 고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심링크를 통해서 이 사출기에서 직접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이 데이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유량을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유량을 보시면 이건 단사출입니다. 단사출일 때에 이제 조건을 보게 되면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탁 올라가지 않고 스무스하게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이제 스밍크를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몰드 플로어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성형 조건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거죠. 또 보합 조건도 보합이 한 번에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이 실제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단 사출을 할 때인데요. 다단 사출할 때에도 다음과 같이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사출기의 성능을 고려해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수지 물성과 사출기의 성능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니까요. 2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적용했을 때에는 상당히 유사성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먼저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압력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패턴이 상당히 실제하고 유사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1단 제어했을 때 912 소재입니다. 그리고 다단 사출을 했을 때 결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산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실제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값. 그리고 여기 압력의 이력이 말단 부위나 올라가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하고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값들이 여기는 조금 압력이 좀 높긴 한데 실제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좀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산이 이렇게 4개 정도가 있는 것이 941 소재에도 좀 유사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실제하고 이렇게 오차율이 많이 일어났던 최소 28%, 최대 61%의 오차율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5%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결론입니다. 사실은 CA와 현장과 굉장히 좀 실제 일치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시뮬링크였어요. 시뮬링크 같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언제 될까라고 했는데 벌써 나왔네요라는 얘기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와 이제 사출기의 어떤 성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제 사출기의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경제적인 측면 또 운영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유효성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했고요. 사실 오늘 요 1시간 동안 뭐 다 진행할 수 없어서 저희가 추가적인 실험이나 결과물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은 아마도 다음에 저희가 또 한 번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